하이닉스는 오늘 장 초반부터 강세를 보여주며 다시 한번 신고점을 경신했습니다. 여기서 더 올라갈까요? 아니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마이크론 실적 전까지 한번 쉬어갈까요? 저는 분명하게 봅니다. 하이닉스의 흐름은 아직도 꺾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번 주처럼 중동 뉴스가 나오고 외국인 매도 숫자가 보이고 마이크론 실적 전 눈치 보기, 장세가 나올 때마다 겁먹고 던질 구간이라기보다 수급이 살아있는 눌림을 기회로 봐야 하는 구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이닉스 상승은 단순히 분위기로 올라온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D램 가격이 강하게 오르고 있고 낸드 가격도 급등하고 있고 AI 데이터 센터 투자는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HBM 수요는 더 강해지고 있고 빅테크들은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장기 공급 계약까지 맺고 있습니다. 이건 예전 메모리 사이클과 다릅니다. 예전에는 메모리 반도체가 좋을 때 확 좋아졌다가 나빠질 때 실적이 급격히 무너지는 산업으로 평가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하이닉스에 낮은 밸류에이션을 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LTA와 HBM이라는 강력한 무기가 생겼습니다. 가격 하방은 예전보다 단단해졌고 수익성은 훨씬 안정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430만 원 목표가가 나오고 해외에서는 500만 원 목표가까지 거론되는 겁니다. 이건 그냥 호들갑이 아닙니다. 시장이 하이닉스를 예전의 경기 민감 메모리주가 아니라 글로벌 AI 메모리 핵심주로 다시 평가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오늘 영상은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이번 주 하이닉스를 마이크론 실적 확인 후 따라붙어야 하는지 아니면 실적 전 눈치 보기, 장세에서 생기는 눌림을 저가 매수 기회로 봐야 하는지 그리고 보유자와 신규 진입자는 어떤 기준으로 대응해야 하는지까지 같이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시장 흐름부터 봐야 합니다. 코스피는 장 초반 흔들렸습니다. 외국인이 1조 원 넘게 순매도하는 모습도 나왔습니다. 이런 숫자를 보면 투자자들은 당연히 겁을 먹습니다. 외국인이 파는데 괜찮은가? 이제 반도체 랠리가 끝난 건 아닌가? 여기서 차익 실현이 본격적으로 나오는 건 아닌가?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와중에도 하이닉스는 버텼다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흔들리는 동안에도 하이닉스와 SK스퀘어 쪽에는 여전히 강한 수급이 붙었습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라고 봅니다. 약한 종목은 외국인 매도와 지수 흔들림이 나오면 그냥 같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진짜 주도주는 다릅니다. 시장 전체가 흔들릴 때도 매수세가 살아있는지 아래에서 다시 받아주는 돈이 있는지 상대적으로 강한 흐름을 유지하는지에서 차이가 납니다. 하이닉스는 지금 그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하루 상승이 아닙니다. 시장이 아직도 하이닉스를 반도체 장세의 가장 선명한 주도주로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번 주 시장의 핵심은 마이크론 실적입니다. 마이크론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함께 글로벌 메모리 사이클을 대표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론 실적은 미국 기업 하나의 실적 발표가 아닙니다. 글로벌 메모리 업황이 진짜 강한지, D램과 낸드 가격 상승이 실제 실적으로 연결되고 있는지, AI 수요가 여전히 강한지 시장이 확인하는 시험대입니다. 이번에는 단순히 실적이 좋았다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시장의 눈높이가 이미 올라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얼마나 강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느냐, 매출 총이 익률이 얼마나 좋아졌느냐, 다음 분기 가이던스가 더 위로 열리느냐입니다. 이 세 가지가 좋게 나오면 저는 하이닉스에 다시 강한 수급이 붙는 쪽으로 봅니다. 마이크론이 메모리 가격 강세를 증명해주면 국내 시장은 바로 하이닉스를 다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이닉스는 HBM 프리미엄을 가장 강하게 받고 있는 종목이고 AI 메모리 사이클의 대표주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마이크론이 기대를 못 채우면 잠깐 숨고르기는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중요한 건 업황의 큰 흐름이 깨졌느냐입니다. 저는 지금 메모리 업황이 한 번의 실적 발표로 쉽게 꺾일 구조는 아니라고 봅니다. 여기서 투자자 선택은 분명합니다. 마이크론 실적을 확인하고 따라붙을 것인가, 아니면 실적 발표 전 눈치 보기, 장세에서 수급이 살아있는 눌림목을 잡을 것인가, 둘 다 전략은 됩니다. 하지만 성격이 다릅니다. 확인하고 따라붙는 전략은 조금 비싸게 살 수 있습니다. 대신 불확실성을 줄입니다. 마이크론 실적이 좋게 나오고 미국 반도체주가 다시 강해지고 하이닉스가 다시 신고점 흐름을 회복하는 걸 보고 따라붙는 겁니다. 이건 보수적인 투자자에게 맞습니다. 반대로 눌림목에서 먼저 잡는 전략은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습니다. 대신 실적 발표 전 리스크를 감수해야 합니다. 마이크론 실적이 기대보다 약하면 눌림이 더 길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하이닉스의 큰 흐름을 보면 수급이 살아있는 눌림은 겁먹고 피할 자리가 아니라 기회로 봐야 한다고 봅니다. 단, 조건은 분명합니다. 하이닉스가 눌릴 때 거래 대금이 죽지 않아야 합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완전히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미국 반도체주가
목표가 같이 무너지지 않아야 합니다. 이 조건이 살아있으면 눌림은 위험보다 기회에 가깝습니다. 하이닉스 실적 기대는 이미 숫자로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2분기 실적 전망이 계속 상향되고 있습니다. 특히 하이닉스의 영업이익 전망은 몇 달 전과 비교하면 완전히 다른 수준으로 올라왔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주가는 결국 실적 기대를 먹고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하이닉스가 지금 많이 오른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냥 많이 오른 게 아닙니다. 이익 전망이 같이 올라왔습니다. D램 가격이 강하게 오르고 있고 낸드 가격도 급등하고 있고 HBM 수요는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단순히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고점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주가가 올라갔지만 이익 전망이 더 빠르게 올라가면 밸류에이션 부담은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사 목표가가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하이닉스는 예전처럼 반도체 사이클이 좋을 때 잠깐 돈 벌고 나쁠 때 크게 무너지는 회사로만 보기 어렵습니다. 수익 구조가 바뀌고 있습니다. 이 변화가 지금 주가 재평가의 핵심입니다. 메모리 가격 흐름도 아주 중요합니다. 최근 D램 계약 가격은 강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 낸드 가격도 큰 폭으로 뛰고 있습니다. 이건 하이닉스의 직접적인 호재입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고정비가 큰 산업입니다. 공장과 장비는 이미 돌아가고 있고 라인을 유지하는 비용도 큽니다. 이런 산업에서는 제품 가격이 오를 때 이익이 훨씬 크게 움직입니다. 같은 물량을 팔아도 가격이 올라가면 영업이익이 폭발적으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하이닉스는 HBM만 강한 회사가 아닙니다. D램 전체 가격이 강해지고 낸드 가격까지 같이 올라가면 실적의 바닥이 훨씬 높아집니다. HBM은 프리미엄을 만들고 D램은 실적의 중심을 밀어올리고 낸드는 추가 레버리지를 만들어줍니다. 이 구조에서는 하이닉스의 실적 기대가 쉽게 꺼지기 어렵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 메모리 상승을 단순한 가격 반등으로 보지 않습니다. AI 인프라 투자와 공급 제한이 맞물린 구조적 사이클로 봅니다. 더 중요한 건 HBM입니다.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가속기 루빈 양산이 본격화되면 HBM 수요는 더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AI 서버가 고도화될수록 고성능 메모리의 중요성은 더 커집니다. GPU만 많다고 AI 데이터 센터가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 옆에서 데이터를 빠르게 주고받는 HBM이 필요합니다. 이 지점에서 하이닉스는 시장에게 가장 선명한 답을 주는 회사입니다. 하이닉스가 강한 이유는 복잡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AI가 커진다. HBM이 필요하다. 하이닉스가 앞서 있다. 이 문장이 너무 강합니다. 그리고 이 강한 문장에 실적 숫자가 붙고 있습니다. 빅테크들은 물량 확보를 위해 장기 공급 계약까지 불사하고 있습니다. 이건 공급자 우위 시장이라는 뜻입니다. 예전처럼 고객이 가격을 누르고 메모리 업체가 경기 사이클에 끌려다니는 구조와는 다릅니다. 지금은 좋은 제품을 가진 회사가 더 높은 가격과 더 안정적인 계약을 가져갈 수 있는 구간입니다. 하이닉스가 바로 그 자리에 있습니다. LTA도 반드시 봐야 합니다. 장기 공급 계약이 중요한 이유는 하이닉스의 이익 변동성을 줄여주기 때문입니다. 예전 메모리주는 업황이 좋을 때는 돈을 크게 벌었지만 나쁠 때는 실적이 급격히 꺾였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메모리 기업에 낮은 멀티플을 줬습니다. 좋을 때 잠깐 좋고 나쁠 때 너무 무너지는 산업이라고 본 겁니다. 그런데 HBM과 LTA가 들어오면 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HBM은 범용 메모리보다 가격이 안정적이고 수익성도 높습니다. LTA는 물량과 가격의 하방을 일부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하이닉스는 더 이상 과거처럼 극단적인 이익 변동성을 가진 회사로만 볼 수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높은 이익을 낼 수 있는 회사로 평가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목표주가 430만 원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해외에서는 500만 원까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숫자들은 그냥 꿈이 아닙니다. 밸류에이션 방식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저는 하이닉스가 지금 가격만 오른 게 아니라 평가 기준 자체가 바뀌는 구간에 들어왔다고 봅니다. 한화투자증권이 제시한 430만 원 목표가도 이 흐름과 연결됩니다. 핵심은 PER입니다. 그동안 메모리 회사들은 PBR 중심으로 평가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익이 너무 크게 출렁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이닉스가 지속적으로 높은 이익을 만들 수 있는 회사로 바뀐다면 PBR만으로 묶어둘 이유가 약해집니다.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과 비교해서 PER로 다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평가하면 하이닉스의 목표가가 훨씬 위로 열립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도 증권사들이 목표가를 더 올리는 이유는 단순히 분위기에 취해서가 아닙니다. 하이닉스의 이익 지속성이 달라졌다고 보는 겁니다. HBM과 LTA가 과거 메모리주의 약점을 줄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은 하이닉스를 예전의 경기 민감주가 아니라 AI 메모리 핵심주로 평가하게 됩니다.
됩니다. 저는 이 리레이팅이 아직 끝났다고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이크론 실적이 이 흐름을 확인해주면 하이닉스는 다시 한번 강하게 움직일 수 있다고 봅니다. 해외에서 500만 원 목표가가 나온 것도 그냥 자극적인 숫자로만 보면 안 됩니다. 물론 목표가는 약속이 아닙니다. 그 가격까지 무조건 간다는 뜻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숫자가 나왔다는 건 시장의 상상 가능한 가격대가 달라졌다는 뜻입니다. 예전 같으면 하이닉스 목표가가 이렇게 높게 나오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게 느껴졌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AI 메모리 슈퍼사이클, HBM 공급 부족, LTA, 글로벌 빅테크, 데이터 센터 투자, ADR, 기대까지 붙으면서 더 높은 멀티플을 적용할 명분이 생겼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중요한 건 숫자 그 자체보다 그 숫자가 왜 나오는지입니다. 500만 원이라는 목표가가 나오는 이유는 하이닉스를 더 이상 한국 메모리 경기 민감주로만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AI 인프라 핵심 공급자로 보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 관점 변화가 하이닉스 주가의 가장 큰 무기라고 봅니다. 당위 조정은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가 기준이 바뀌는 종목은 조정 이후 다시 강하게 살아날 가능성이 큽니다. 외국인 수급도 중요합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외국인 순매도 숫자가 크게 보였습니다. 이런 숫자만 보면 무조건 안 좋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시장은 여전히 반도체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전체 시장에서는 매도해도 하이닉스 쪽에 상대적으로 강한 수급이 유지된다면 그건 다른 이야기입니다. 주도주 장세에서는 외국인이 모든 종목을 다 사지 않습니다. 가장 확실한 종목을 고릅니다. 지금 그 선택지가 하이닉스입니다. 하이닉스가 시장 흔들림 속에서도 강한 이유는 실적이 가장 선명하고 HBM 스토리가 가장 강하고 목표가 상향 명분이 가장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외국인 전체 순매도만 보고 하이닉스를 겁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봐야 할 건 하이닉스 자체 수급입니다. 하이닉스가 눌릴 때 외국인과 기관이 완전히 빠지는지 아니면 지수 흔들림 속에서도 계속 받아주는지 이걸 봐야 합니다. 진짜 주도주는 시장 전체가 흔들릴 때 상대 강도로 드러납니다. 이번 주 시장은 반도체 쏠림 속 변동성 구간입니다. 코스피가 9,000선을 넘은 뒤 시장은 여전히 반도체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쏠림 부담도 있습니다. 코스피는 강한데 코스닥은 약하고 중소형주는 체감이 안 좋은 장세가 이어졌습니다. 이 말은 돈이 넓게 퍼지는 장이 아니라 소수 대형 주도주에 몰리는 장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장에서는 하이닉스 같은 주도주는 더 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차익 실현도 강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너무 한쪽으로 몰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하이닉스 대응은 무리한 추격보다 눌림과 수급 확인이 중요합니다. 저는 하이닉스를 버릴 구간은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중심에 둬야 할 종목입니다. 다만 신고점 부근에서 흥분해서 따라붙기보다는 마이크론 실적 전후로 나오는 흔들림을 어떻게 소화하는지 봐야 합니다. 수급이 살아있는 눌림은 기회입니다. 수급이 무너지는 눌림은 기다려야 합니다. 이 기준만은 분명히 가져가야 합니다. 보유자 입장에서는 지금이 가장 어려운 구간일 수 있습니다. 많이 올랐습니다. 목표가는 계속 올라갑니다. 그래서 더 갈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오른 것 같아 불안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보유자가 해야 할 일은 하루 등락에 흔들리는 게 아닙니다. 하이닉스의 추세가 살아있는지 봐야 합니다. 마이크론 실적 전까지 눈치 보기 장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장중에 흔들릴 수도 있고 중동 뉴스나 PCE 때문에 기술주, 투자 심리가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이닉스가 눌릴 때마다 다시 매수세가 들어오고 종가에서 힘을 회복하고 미국 반도체주와 메모리 업황 기대가 살아있다면 보유자는 쉽게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보유자는 일단 추세를 믿고 가는 쪽이 맞다고 봅니다. 단, 조건은 있습니다. 마이크론 실적 이후 메모리 가격 강세나 HBM 수요에 대한 기대가 꺾이면 그때는 일부 수익을 지키는 판단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전까지는 공포에 밀려서 먼저 던질 구간은 아니라고 봅니다. 신규 진입자는 조금 더 냉정해야 합니다. 하이닉스가 좋은 종목이라는 것과 아무 가격에서 따라가도 된다는 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기대가 큰 구간입니다. 목표가 430만 원, 해외에서는 500만 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숫자를 보면 지금이라도 사야 할 것 같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포모가 가장 위험합니다. 좋은 종목도 너무 급하게 따라가면 조금만 흔들려도 버티기 어렵습니다. 신규 진입자는 두 가지
전략 중 하나를 정해야 합니다. 마이크론 실적을 확인하고 하이닉스가 다시 강하게 붙는 걸 보고 들어갈지, 아니면 실적 전 눈치 보기 장세에서 수급이 살아있는 눌림을 기다릴지. 저는 공격적인 투자자라면 눌림에서 준비하는 쪽이 더 낫다고 봅니다. 하지만 보수적인 투자자라면 마이크론 실적 확인 후 따라붙는 게 맞습니다. 중요한 건 아무 기준 없이 장중 급등을 쫓아가는 건 가장 좋지 않은 대응이라는 겁니다. 현금 보유자는 하이닉스를 놓쳤다고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진짜 주도주는 한 번만 기회를 주고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강한 종목일수록 중간중간 흔들림을 주면서 갑니다. 마이크론 실적, 전 눈치 보기, PCE 물가, 외국인 수급 변화, 중동 뉴스. 이번 주에는 흔들릴 이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건 그 흔들림을 무조건 위험으로만 보지 않는 겁니다. 하이닉스의 실적 기대가 살아있고 HBM 수요가 꺾이지 않고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유지된다면 그 눌림은 기회입니다. 특히 하이닉스가 강한 상승 후 숨을 고르면서도 가격을 잘 버티고 다시 거래대금이 붙는다면 그건 시장이 여전히 하이닉스를 사고 싶어 한다는 뜻입니다. 현금 보유자는 지금 못 샀다는 감정에 끌려가면 안 됩니다.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기회가 왔을 때는 망설이지만 말고 기준대로 움직여야 합니다. 저는 하이닉스는 이번 주에도 눌림이 오면 반드시 다시 봐야 할 종목이라고 봅니다. PCE 물가와 MSCI 이벤트도 시장을 흔들 수 있습니다. PCE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 금리 부담이 다시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술주와 반도체도 단기적으로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 핵심은 물가보다 반도체입니다. 이미 시장은 CPI와 PPI를 통해 물가 방향을 어느 정도 확인했습니다. PCE가 아주 크게 튀지 않는다면 시장은 다시 마이크론 실적과 메모리 업황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큽니다. MSCI 이벤트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이 관찰 대상국에 오르면 상방 서프라이즈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발되더라도 하이닉스의 본질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하이닉스를 움직이는 핵심은 MSCI가 아니라 메모리 실적입니다. HBM 수요처입니다. DRAM과 낸드 가격입니다. LTA를 통한 이익 안정성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 하이닉스 투자자는 부차적인 이벤트에 너무 흔들릴 필요 없다고 봅니다. 핵심은 마이크론 실적과 그 이후 반도체 수급입니다. 다음 주 하이닉스에서 가장 좋은 그림은 이겁니다. 마이크론 실적이 시장 기대를 크게 웃돕니다. 매출 총이익률이 좋아지고 다음 분기 가이던스도 위로 열립니다. 미국 반도체주가 다시 강해집니다. 국내 시장에서는 하이닉스의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다시 붙습니다. 이 그림이 나오면 하이닉스는 한 번 더 신고점 흐름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저는 따라붙는 쪽이 맞다고 봅니다. 반대로 조심해야 할 그림도 있습니다. 마이크론 실적은 나쁘지 않은데 시장 눈높이를 못 넘고 가이던스가 약하고 미국 반도체주가 차익 실현에 밀리고 하이닉스에서 외국인 수급이 빠지는 흐름입니다. 이때는 무리하게 따라붙을 필요 없습니다. 기다리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단계에서 하이닉스의 큰 그림이 꺾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이번 주 이벤트는 하이닉스의 주도력을 다시 확인하는 시험대입니다. 좋게 나오면 더 강하게 가고 잠깐 흔들려도 업황이 살아있으면 눌림은 다시 기회가 됩니다. 하이닉스의 상승 이유를 한 문장으로 말하면 이겁니다. AI 수요는 커지고 HBM은 부족하고 DRAM과 낸드 가격은 오르고 장기 공급 계약은 이익의 안정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 구조가 살아있는 동안 하이닉스에 대한 기대는 쉽게 꺼지지 않습니다. 물론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단기 흔들림은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흔들림을 추세 붕괴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실적과 수급이 살아있다면 더 좋은 진입 기회를 주는 과정으로 봅니다. 하이닉스는 지금 단순한 반도체주가 아닙니다. 글로벌 AI 메모리 재평가의 중심에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마이크론 실적이 중요합니다. 그 실적이 메모리 슈퍼사이클을 확인해주면 하이닉스는 다시 시장의 돈을 빨아들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 구간에서 가장 위험한 건 많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주도주를 너무 빨리 포기하는 겁니다. 이런 시장에서는 좋은 종목을 아는 것보다 시장이 어느 종목을 계속 밀어주는지 그 신호를 놓치지 않는 게 더 중요합니다. 하이닉스는 지금 실적 전망 상향, HBM 수요 확대, LTA를 통한 이익 안정성, 목표가 430만 원과 500만 원 논의, 마이크론 실적 대기라는 여러 재료가 한꺼번에 붙어 있는 구간입니다. 이런 변화는 뉴스가 모두 정리된 뒤에 오는 게 아닙니다. 대개는 시장이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이유가 붙습니다. 그래서 요즘처럼 주도주가 빠르게 바뀌는 시장에서는 좋은 종목을 몰라서 못 사는 게 아니라 언제 시장이 그 종목을 다시 밀어붙이는지 그 신호를 놓쳐서 늦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전 시황이나
종목이나 관심 종목 신호를 영상이 아닌 실시간으로 받아보고 싶은 분들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있는 주도주 알림센터 신청 페이지를 눌러보시면 됩니다. 신청 페이지에서 평생 무료 시황 알림센터, 한국 반도체 주도주 알림센터, 미국 나스닥 주도주 알림센터 중 필요한 항목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이 알림센터들은 금전적인 대가 또는 회원 가입이 없이 무료로 진행 중이기 때문에 사칭 또는 유사센터에 주의하시고 반드시 신청 페이지 링크를 통해 안전하게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하이닉스는 지금 단기 변동성은 있어도 큰 흐름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이번 주 마이크론 실적이 그 흐름을 다시 확인시켜줄지 시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부터는 하이닉스가 눌릴 때 수급이 살아있는지, 마이크론 실적 이후 미국 반도체주가 다시 강해지는지, 그리고 하이닉스가 신고점 흐름을 다시 회복하는지 이 세 가지는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